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적립식 투자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주식 투자에서 개별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상위 10%, 전체 투자자의 상위 10%가 아니라 주식 전문가의 상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는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덱스 펀드에 장투하면 돈을 벌 수 있다. S&P 500에 무지성 적립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투자를 말하는 말입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전략의 수학적 핵심은 비용 평균화 효과,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에 있습니다. 고정된 투자금은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주가가 높을 때는 더 적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투자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보다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주가가 1만 원이면 10주를 매수하지만 주가가 5천 원으로 하락하면 20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저가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가격 하락 시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가격이 회복되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른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의 비교 그래프입니다. 상승 투자일 때는 거치식 투자가 더 수익률이 높지만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향 추세일 때는 거치식 투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20%로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분산 투자하게 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줄어들면서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합 추세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분산 투자의 경우에는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가서 그래도 이득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락 추세로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거치식 투자는 손실이 크지만 분산 투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을 적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변동성 및 하락장에서 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좀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좋고 소액으로 시작 가능한 것도 좋습니다. 투자 과정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강세장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거치시기에 비해서 강세장에서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성과 부진 위험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성장에 따른 효과 감소가 있다는 건데 이어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믿는다면 DCA 방식으로 인덱스 펀드를 적립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한번 정한 투자 계획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손절할까 라든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만 살까 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립식 투자 방법은 결국은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투자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에 장점이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를 비교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승 추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저것보다는 굴곡이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목돈 1000만 원이 있는데 S&P 500에 한 번에 넣을까요?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눠서 넣을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에 넣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오늘이 10년 장기 불황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1번과 같은 강세장의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한 번에 넣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 거치식 투자가 약 3분의 2의 확률로 적립식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10년 투자 기간 동안 거치식 투자의 평균적인 초과 성과는 약 2.3%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주식시장의 장기 불황이 오면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무지성으로 적립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오래 하게 되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또 다른 한계는 적립 금액이 충분히 늘어난 후에 드러납니다. 투자 초기에는 매월 투입하는 자금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비용 평균화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수년 또는 수십 년간 투자를 지속해서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수억 원대로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이 1,000만 원일 때 매월 100만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은 전체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만 총 자산이 5억 원으로 불어났다면 동일한 100만 원은 전체의 0.2%에 불과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로 투입되는 자금은 기존에 쌓인 자산의 평균 매입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합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등락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노출된 거대한 기존 자산의 움직임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적립식 투자의 리스크 완화 효과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어떤 특별한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자동 저축의 개념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단순히 돈을 추가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이 아니라 이미 커진 자산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 즉 리밸런싱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리밸런싱이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 시작부터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적립식 투자를 하다가 변동성이 일정 이상 올라와서 멘탈이 견디기 어려운 시점이 되면 자산 배분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60대 40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식을 60, 채권 40을 보유하고 매월이나 매분기, 매년마다 비율을 원래대로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 600만원, 채권에 400만원을 투자했고 다음 달에 주식이 800만원, 채권이 300만원이 되었다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서 전체 비율을 60대 40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 자산은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떨어진 자산을 사서 저가 매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안정성은 늘어나지만 주식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수익률의 감소를 감수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상관관계가 약한 자산의 적절한 조합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자산 배분을 해야 될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제어하고 변동성이 일정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에 자산 배분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에 바꿔야 되는지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의 변동성이 본인의 월급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면 멘탈이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1, 2% 하락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인데요. 제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하고 포트폴리오가 나스닥 100으로 2억 원이 쌓여 있다면 하루 동안 한 달 월급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는데 견디기가 어렵겠죠. 이런 시점이 오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자산 배분으로의 변경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가치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매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가치평균법은 매 기간 일정한 금액만큼 전체 가치가 증가하도록 투자 금액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포트폴리오 가치를 100만 원 늘리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하고 첫 달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다음 달에 평가액이 90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두 번째 달에 목표 가치인 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110만 원을 추가로 매수합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120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80만 원만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만약에 평가액이 목표치를 초과했다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200만 원으로 맞추기 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서 250만 원이 됐다면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50만 원 정도를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총 가치 상승을 200만 원만 상승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적립식 투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쌀 때는 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덜 사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가치평균법은 이론적으로는 DCA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낮은 평균 매입 단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하락 시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확인하고 계산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또 바이 더 딥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이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 비율, 예를 들어서 10% 이상 하락했을 때 자금을 투입하는 일종의 마켓 타이밍 전략입니다. 하락 시점에 매수를 집중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도지만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더 큰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기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구경하기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락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면 막대한 기회비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식 투자의 유용성과 한계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답은 없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이런 적립식 투자가 투자에 감을 익히고 꾸준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목돈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거치식 투자나 자산 배분 또는 가치평균법 같은 다른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성장함에 따라서 전략을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